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예. 연말이다 보니까 바빠서 빨리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이 12, 19 공급 대책 발표를 했을 때 그날 거의 다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18일 10일 정도 지났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 1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강서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좀 보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일단 군부지 면적 7만 제곱미터에 1200세대를 공급한다. 다음에 산업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2390세대. 아유, 좀 숫자가 크죠? 강서 아파트, 방어, 차고지 등등 거의 한 4000세대 정도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근처에 군부대에 대한 좀 군부대를 이전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예전부터 잡혀있는 계획인데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 내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고, 강서구 외부에서는 지금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예정에 신규 리스트업이 됐죠. 예.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계양과 김포공항 사이에 이제 슈퍼 BRT라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계양 강화 고속도로를, 이거는 이제 이번 계획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예비 타당성 없이 진행을 시키겠다, 그렇게 나왔었고 5호선 연장에 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중에서 일부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지리적으로도 참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우선 원래는 이게 작년 2년 전이죠? 2010 아니구나,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어쨌건 그때 선거 때 인천시 쪽 유세를 다니면서 공약으로 나왔던 게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 당시 문재인 후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겠고, 그 당시 인천시나 뭐 계양구 쪽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걸 이제 구체화시킨 내용이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첨단 산업단지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거지가 추가되는 직주근접, 뭐 요즘의 대세라고는 하죠. 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개념인데 직주근접으로의 확장을 좀 도모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신규 공급, 그리고 단순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지구를 추가함으로써 뭐 정보말로는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좀 현재까지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지구와 비교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총면적이 좀 비슷해요. 366만 마곡, 계양이 335만. 근데 업무지구 면적이 지금 190만 대 90만이거든요. 그리고 공급주택이 13,000세대 정도 나오고 한 2,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된 게 이제 17,00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의아한 거는, 뭐 공급주택이 뭐 계양이 2배 더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땅 크기도 비슷한데 업무지구가 굉장히 지금 자릿수 하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현재 나온 계획에 따르면은 나머지 땅으로는 뭘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366만에서 190만 빼면 160만 되잖아요. 160만 나머지, 그러니까 업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서울식물원을 비롯한 공원부지까지 다 포함된 그 업무지구 면적에 공원부지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업무지구 보통 상업 업무지구인데, 상업 마이스라든지 안 그런 공항대로 쪽 다 포함해서 190만인 건데 약간 이 수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전철역이요, 마곡은 5개가 있고 박촌역 하나만 있어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인가요? 예. 노선수로 따지면 3노선에 1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 박천역도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계양 테크노밸리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에서 이제 간선도로 2개, 올림픽 도로하고 남부 순환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3개, 외곽, 인천, 그다음에 익산 문산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 있죠? 예, 공항고속도로, 그다음에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계양 강화고속도로, 그다음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BRT가 2개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계양 김포공항에 SBRT 말고 계양의 남쪽으로 가면은 지금 청라 가양 BRT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BRT하고도 좀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BRT 노선을 남쪽으로 빼면 이제 봉오대로 구간에 청라 가양 BRT랑 연계가 되니까 이렇게 좀 2가지 해가지고, 예, 보면은 좀 얼추 현재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좀 장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곡에 비해서는 좀 묘하게 약한 부분들이 좀 보이죠? 전철역, 박촌역 하나, 물론 이제 BRT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약간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인서울이라는 차이점도 있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참 계획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 않나, 다른 지역들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발표 후에 집값 상승률, 주간 집값 상승률 보면은 3기 신도시 발표된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양만 지금 상승을 한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취약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천역 한계역 보완책으로 이제 SBRT를 건설한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고, 지금 청라 송도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거든요. 다 같은 인천이죠. 인천인데 청라 송도에 비해서 계양은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인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부평 쪽의 접근성도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다니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둘의 좀 관계가 좀 복잡해지지 않나 합니다. 예. 서해 쪽의 송도냐, 안 그러면 내륙의 최동 쪽인 계양이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한 곳은 좀 죽지 않을까. 계양이 죽으면 송도가 뜨고, 송도가 죽으면 계양이 뜨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서울 진입의 직선화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죠.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가 김포공항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곡이 있으면 이 지역이 계양이에요.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마곡, 왼쪽은 계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좀 거리도 얼추 보면 비슷하죠. 이 거리나 물론 이제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구조가 어쨌건 이 동지가 지금, 이 땅이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좀 지금은 뭐가 있냐, 아니 일단 그 전에 여기가 마곡, 그다음에 파란색이 김포공항, 주황색을 테크노밸리,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라고 보면은 지금 다 논밭이죠. 이 지역들이. 박촌역이 여기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실질적인 위치는 여기인데, 좀 박촌역을 위해서 어거지로 지금 좀 붙여놨지 않았나, 우리도 전철역이 있어요 라는 거를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인.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철역이 1개, 박촌역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썩 마곡처럼 예쁘진 않죠. 마곡은 마곡나루역, 마곡역, 양천연교역, 발산역, 그다음에 신방화역, 살짝 떨어져 있는 송정역까지 업무지구 안에 이런 식으로 노선이 관통을 하는데,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죠. 바로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도로 헷갈리지 않게 좀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계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철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예, 노선도가 보이죠? 여기가 공철 5호선, 9호선. 그다음에 공철 이거 당연히 이것도 공철이고 이게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SBRT는 어떻게 어떤 구조로 가느냐? 아마도 박천역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SBRT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박천역 출발 이 이제 빨간색 제가 방금 그린 길을 만듭니다. 새로 만드는데 다른 차들 뭐 승용차들, 노선버스, 택시 다 출입을 못하고 이 BRT 전용 버스만 다니는 길입니다. 바꿔 생각하자면은 철로가 있으면은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철로를 치워버리고 아스팔트 길에 전용 버스, 전철과 상응하는 전용 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은 정체가 없어요. 도로 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에 필적할 만한 정시성을 보장한다 라는 게 SBRT의 기본 취지거든요. 아쉬운 점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밑으로도 지금 청라 가양 BRT가 현재 다니고 있는데 원래 BRT라고 만드는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자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BRT가 해외의 SBRT랑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BRT가 좀 많이 의미를 훼손당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자 슈퍼를 붙여가지고 슈퍼 BRT를 만들어 놓는다고는 하는데 물론 이게 전철만큼 좋느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버스니까 정말 이게 뭐 2층 버스 아니 굴절 버스 같은 걸로 한달하라 수속률이 정말 좋아봤자 한 대당 다니는 수속률은 경전철을 근접하는 수준이거든요. 또 좋게 잡았을 때 수속률에서 일단은 떨어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슈퍼 BRT는 정시성이 보장된다고는 했는데 또 BRT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 빨간색 이 길만 다니는 경우 여기는 버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빨간색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BRT 중에서는 또 이제 이런 종류의 BRT가 있습니다. 박촌역 이 근방에서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처럼 돌다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는 신나게 달리는데 김포항 근처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국내선 국제선 돌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김포항 쪽에 사고가 났다. 이 BRT 버스가 길을 가로막는다. 그러면은 다 올스톱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BRT가 어느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용 도로만 달리는가 안 그러면 전용 도로를 벗어난 지역 도로만까지 같이 달리는 형태인가 여기 따라 가지고 정시성도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일단 SBRT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위치로 보면은 참 개항이 왜 여태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었나에 대한 답이 보이는데 주면은 자 이게 활주로거든요. 활주로에 너무 가까워요. 개항은 이게 지금 개항이 여태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개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부천 대장동 쪽이거든요. 대장지구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 플랜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두 곳이 또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천하고 부천하고. 그다음 밑에 서운 여기 일반 산업단지대 있죠. 여기하고 연계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2의 마곡, 제3의 마곡은 김포공항 부분이다. 뭐 이건 사실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부동산 스터디 같은 카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지도를 보면 여기 이 논밭 김포공항 주변의 논밭은 여전히 많은 유유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개발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거고 그래서 개항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마곡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예.
다만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활주로 가깝기 때문에 업무지구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주거지를 이쯤에다 배치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철역과의 접근성도 좋긴 하겠죠. 예. 활주로 마곡지구도 항공기 소음이 없진 않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마곡역 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제가 살고 있는 우장산역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어느 정도의 항공기 소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멀어요. 활주로 기준으로는 마곡은 우장산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앞이거든요. 지금 업무지구 쪽은 굉장한 좀 소음이 많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최저가 주유소 검색해보면 수색 쪽하고 고양 그다음 계양이 강서구 인근에서 제일 기름값이 싸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계양 쪽으로 기름을 넣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 앞에서 비행기 뜨는 광경을 좀 심상치 않게 보게 되긴 하더군요. 예.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고도 제한 문제. 강서구 쪽 이쪽이야 뭐 지금 산도 있고 산이 지금 3개에다 4개, 궁산, 개화산, 수명산, 우장산 등등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가 이런 산들을 기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산이 있기는 해요. 산이 있기는 한데 안산이라고 있는데 인근이 다 지금 평지란 말이죠. 이 평지가 되게 택지지구 개발할 땐 좋긴 한데 공항 환장에서는 고도 제한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의 마곡, 제1의 마곡처럼 아마도 15층 리미지 걸릴 확률이 크고 강서구 쪽이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터미널 쪽에 가까운 공항이거든요. 근데 계양 같은 경우 활주로 쪽에 가까운 공항이니까 과연 강서구가 고도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계양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참 보면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 되게 비슷한 형태의 R&D 기반. 여기서도 뭐 계획은 R&D라고는 하더라고요. 일단 계양도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두 업무지구가 지금 김포공항 양축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형태가 계양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곡도 거의 주택은 이렇게 좀 색을 좀 다르게 하죠. 이거 주택지구죠. 거의 서쪽에 몰려있고 계양도 비교적 서쪽에 몰려있고 형태로 좀 비슷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포공항 권역이 탄생이라서 서울의 수도권 서부가 동남권이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죠. 강남에서 좌는 이제 동작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강동, 그다음 위로는 남양주, 구리까지, 그다음에 이쪽 북으로 가면 과천, 동남 쪽에 이제 분당, 판교, 성남, 하남 등등 굉장히 이렇게 지금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남권 역시 김포공항을 근간으로 오른쪽엔 마곡, 왼쪽에는 계양이라는 기본적인 거대한 좀 권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지 않나요? 이름으로써 이제 서남권에 대한 유동 인구는 물론이고 고정 인구랑 유동 인구가 다 이제 증가를 이룬다. 이렇게 되면은 이 중심이 이제 김포공항이면은 최소의 지역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인천 쪽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의 지역은 강서거든요. 이게 일단은 김포공항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게 이거였다가 이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39번 활주로 뒤쪽에 39번 국도도 8차선 확장되고 계양 강화고속도로 추가되고 SBRT 노선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미 발표를 했던 거고, 이름으로써 이제 서남권의 접근성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물론 계양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되지만 강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건 좋은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발표한 5호선 연장의 한강선. 한강선이란 이름이 좀 애매하죠. 왜 5호선 놔두고 한강선이냐 그러는데 이런 경우 이건 잠깐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
일산 구간의 경우 맨 처음에 계획 초창 기획이 일산선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철로에 대한 선 이름은 지하철 노선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 명칭으로 불리는 듯 하더라고요. 뭐 다른 예로 들면은 공항철도 있잖아요.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공항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천공항 철도란 말 말고 이게 왜 공항선이냐? 기본 노선은 이제 공항철도가 다니잖아요. 급행하고 일반 노선. 한때는 KTX가 다녔어요. KTX가 공항철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KTX가 공항 쪽이 연결된 철로로 달리기 때문에 이러한 메인 노선은 공항철도지만 KTX까지 같이 다니는 이런 철로 노선의 이름은 이제 공항선이라고 부르고, 일산선 3호선 연장 마찬가지고, 한강선도 이런 5호선 연장의 한 축으로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열차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이야기 때 얘기했었죠. 예, 광명에서 김포공항, 김포, 개성 이어지는 KTX가 됐든 GTX가 됐든 뭔가의 이런 기대 호재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계속 제가 말하지만 강서구에 왜 이게 좋냐, 유동인구 증가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김포공항 롯데몰 같은 경우는 강서구민뿐만이 아니라 김포라든지 계양 쪽에서도 오시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인프라 증가는 되게 필연적이에요. 예. 안 그러지 마곡 때문에 지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다행 중에 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트센터를 비롯한 마이스, 미술관 등등 서울신문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강서구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기본적인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 직장하고 주거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교통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이건 확장을 강서구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김포나 인천 계양, 부천 이런 주위 위성도시들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동인구의 증가, 사람이 많아지면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남이 제일 큰 이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주, 직장도 있고 주거도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 있으면은 그 지역은 무조건 성공하는 지역이 됩니다. 강남이 중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직주유, 서울시 혹은 인근 수도권에서 직주유가 없는 곳에, 직주유를 다 갖춘 곳에서 실패한 곳 또한 없습니다. 뭐 상암 예로 들 수도 있겠는데, 상암 같은 유동인구가 부족하죠. 직장하고 주거만 있기 때문에. 판교도 지금 직장 주거, 뭐 현대 백화점은 엄청 크게 들어섰죠. 그럼으로써 그쪽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한데, 여기가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판교의 약속을, 특히 우리 같은 서남권 지역 사람들이 약속을 판교로 잡진 않죠. 강남까지는 잡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인프라 발전에 대한 유동인구 증가에 의한 인프라 발전은 필연적이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부천 대장, 원종, 김포 고청, 지금 김포공항 인근의 논밭, 지금도 무수히 많은 논밭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제3의 마곡, 제4의 마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사이즈업, 레벨업, 볼륨업, 스케일업이 되는 거거든요. 강남권 인구가 유동인구랑 고정인구를 다 합하면 거의 300만 정도 되는 듯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강서구 인구 60만에 부천이 40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스케일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대국소사선으로 고양시 분들의 강서구 접근성 또한 좋아지죠. 예.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의 탄생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거대한 권역의 탄생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 방금 많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인근 지역 고정인구의 증가는 강서구의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존까지는 김포 부천이었고, 인천 계양이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네, 그 얘기 안 했었네. 아까 전에 좀 계양 테크노타운의 테크노밸리 단점으로 서울의 직선 최단 구간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김포공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든 아래로 돌아가든 그래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런 이유로 인천 계양에서 지금 지역적으로는 가까웠는데 별로 안 친한 동네였어요. 계양이 이제부터는 친해지겠죠.
친해지면 이제 강서권역의 유동인구 확장. 이건 굉장히 좀 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노리고 이 도시 계획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에서 김포공항까지 SBRT를 잇겠다. 이 말인즉슨 서울 접근성도 당연히 염두에 둔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의 출발은 강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양도 굉장히 좀 친한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고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강남 판교와 유사한 마곡계양의 업무지구 파트너가 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계양이 생긴다고 마곡이 좀 위기다, 뭐 강서구 안 튀는 이제 마곡 망했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판교가 생긴다고 강남이 망한 건 아니거든요. 더 오히려 거대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포공항 권역에 의한 굉장히 좋은 그런 파트너 관계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양의 업무지구가 17,000세대 정도의 신규 주택 공급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마곡에서 출발하는 계양, 대장, 서운, 청라, 송도, 김포공항이 있으면은 마곡, 계양, 부천의 대장이에요. 이 대장은 대장, 서운, 그다음에 뭐 좀 더 멀리 가면 청라, 송도 이렇게 있는데 산업권 벨트가 산업권의 거대한 업무지구 산업 벨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청라, 송도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빼도 무방하다 싶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지만 마곡, 계양, 대장, 서운, 그다음에 이제 뭐 북쪽으로 가면 김포 고촌까지도 있죠. 고촌까지.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자식 세대들이 결혼할 때 혹은 결혼해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쯤이면은 산업권에 대한 거대한 발전 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서가 강남만큼 되느냐? 그 키는 저는 여기 있다고 보네요. 예. 일단 스타트는 마곡이 잘 끊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 인서울은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 밖에 서울과 가장 강서구에 붙어있는 수도권들이 또 많은 발전과 개발과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은 강서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17,000세대 신규 공급 이 강서구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이게 아무리 계양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강서구가 친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강서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거든요. 김포 최근 몇 년 동안 한강 신도시다 뭐다 해서 몇만 세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별 전세는 휘청일 수는 있더라도 매매는 별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근데 뭐 청라란다 계양 17,000세대 온다 한들 이건 그렇게 썩 대단히 위협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동인구 증가하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오히려 계속 얘기했듯이 송도 청라가 좀 위험하지 않나.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지금 업무지구와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니까. 예. 또 강서구는 계양 생긴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좋은 거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부동산 시장도 그런 뉘앙스로 움직이는 것 같고. 계양은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좋다. 강서구에. 예. 그 다음에 마곡이 지금도 아직도 완성 단계는 아니죠. 최초 계획이 95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잡힌 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좀 계획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한때는 뭐 수명산파크 자리에 뭐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도 있었고, 한때는 맨 처음에는 첨단 연구개발 업무지구로 나왔던 최초 계획이 95년이거든요. 현재 좀 비슷한 계획이죠. 한때는 이걸 싹 갈아엎고 뭐 첨단 물류단지 공항까지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한때도 뭐 마곡 워터프런트 해가지고 요트장, 지금 서울식물원 호수
위치죠. 그 정도인데 이러한 끊임없는 지금 20년 동안의 계획의 변경은 무수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개항은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게 2018년입니다. 거의 20년 넘는 지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죠. 최초 계획이 수립되면 차질 없이 쭉쭉쭉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시대상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도 이 기획도 끊임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제 생각은 빨라도 10년, 보통 한 20년은 잡아야지 이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곡도 뭐 비슷한 형태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것도 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이고 이미 개항이 지금 첫 계획이 나온 2018년에 마곡은 이제 슬슬 완성 시점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 시간차가 강남하고 판교 되게 비슷하죠. 강남의 완성 시점이 들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 계획이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판교가 자 강서구민으로서 개항 테크노밸리 환영합니다. 단 밸리자는 이제 좀 그만 좀 붙이면 좋겠어요. 실리콘밸리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뭐 지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밸리자 붙고 뭐 마곡도 엠밸리 마곡이야. 밸리자 붙이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마곡의 곡자가 고개 곡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름에 고개자가 들어가니까 뭐 엠밸리라고 붙여도 되는데 개항 테크노밸리는 논이에요. 뭐 마곡도 논이긴 했지만 뭐 밸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 같은데 어찌됐건 밸리가 아픈데요. 참신한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강서구 입장에서 어찌됐건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다,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항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연초 되면 또 아마 바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원히 멀어져 가고 있고 2, 3주일에 한 번 정도로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시간 나는 대로 좀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강서구거든요. 서남문제생센터 웬 폭탄을 지금 거대한 폭탄을 떨고 놨죠. 예정에도 없던 뭐 2500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강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언제였더라? 10월인지 11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월 들어가지고 집값이 오를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올랐죠. 저는 일반인이니까 틀려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때 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거든요. 12월 말이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도 다 끝나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난다는 게 뭐냐면은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혜택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가령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등록해야지 혜택이 크고 내년부터 등록하면 이제 종부세 면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양도세 중과 면제도 빠지고 굉장히 좀 조건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계속 8월에 상승장 때 나왔던 이유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물량 부족이다 라는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11월, 12월에 혜택이 주니까 필시 임대사업자 등록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공급이 될 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매매 가능한 물량은 더더욱 줄어들면은 집값은 올라간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었었어요. 실제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 11월, 12월에 많이 증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면은 이유는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원인이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제가 아까 전에 까먹고 있었는데
마곡하고 개항하고 어떻게 생겼냐 지금 그겁니다. 오른쪽이 마곡이고 왼쪽이 개항이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도 여기가 지금 색을 다르게 하죠. 노란색이니까 여기가 주거지입니다. 아파트 자리가 여기고 여기가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시설 용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시설 용지라는 게 좀 되게 범위가 넓더라고요. 마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원시설 용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자리에는 지금 코트야드 호텔 있고 이 자리는 이제 수변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도 지금 지원시설이거든요. 업무 지원시설 여기도 업무 지원시설 지원시설 되게 좀 이러고 보니까 지원시설 사이즈가 마곡에 비해서 개항은 엄청 크네요. 여기다 뭘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 굴포천이 있고 여기 이게 지금 김포공항 활주로 항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공항 서울식물원에 비슷한 포지션이겠죠. 이게 개항 테크노밸리 현재 예상도랍니다. 뭐 이게 구조가 짜임새가 있네 없네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주거지는 항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활주로 기준 제일 먼 곳에 박아놓고 업무시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박아놓고 다음에 주거지가 여기 있으니까 지원시설을 근방에 박아놓고 이런 개념인 듯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는 강서구의 공급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